한 주간의 지역정가와 핫 이슈를 토크로 풀어보는 시사토크 공감입니다. 민선 6기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취임 2주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역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면서 대전, 충남, 세종에 희망찬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시사토크 공감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화제의 충남 기초단체장 초청 대담을 준비했는데요. 주목받는 당선인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민선 6기에 대한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주인공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시사토크 공감에서 마련한 민선 6기 화제의 충남 기초단체장 초청 대담. 창의와 혁신으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며 재선에 성공한 이완섭 서산시장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깨끗한 군정을 펼쳐냈다는 평가로 3선을 차지한 박동철 금산군수를 초대해 취임 소감과 민선 6기에 대한 포부를 들어봅니다. 시사토크 공감. 민선 6기 화제의 충남 기초단체장 초청 대담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해주실 이완섭 서산시장과 박동철 금산군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두 분이 이제 같은 당 소속이시고, 네. 그리고 시장 되기 전에 부시장을 역임하셨고, 군수 되기 전에 부군수 하셨고, 이 정도의 공통점은 파악은 했는데, 근데 두 분은 좀 친분이 있으세요? 예, 그렇죠. 저희가 중앙부처의 과거에 그 행정자치부, 현재는 안전행정부가 됐죠. 행정자치부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공지의 선배님 되십니다. 아, 선배님이시고요. 예. 그러면은 뭐 친분 여쭈면 거의 이제 대부분의 오신 분들이 당연히 친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내가 아는 이완섭은 어떤 사람이다, 혹은 내가 아는 박동철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좀 한마디씩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예. 누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아는 우리 이완섭 시장님은요, 예. 원래 과거에 그 총무처 시절에 그 중앙 조직이나 행정 인사를 담당하던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이런 업무를 담당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평상시에도 아주 온화하고 그 소탈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로 직원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 슬쩍 미소를 지으시는데요. 내가 아는 박동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우리 박동철 교수님 공직의 선배님이신데, 예. 아주 삼선의 관록이 뭐 다 답을 얘기해 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존경하고 있고, 예. 위로 아래로 또 동료들 간에도 신망이 두터운 네. 그런 분으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도 아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님의 목표는 3선입니까? 농담이고요. 자, 이제 뭐 취임 초기여가지고 이제 2주째, 3주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뭐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취임 소감과 그리고 또 국민, 또 시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간단하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먼저 이렇게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국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그동안에 배워왔던 어떤 지식, 또 쌓아왔던 인맥, 또 경험,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남은 마지막 4년을 금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완섭 시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우리 박동철 군수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다시 뽑아주신 것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데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못했던 일 더 잘하시고 더 잘하고 또 공약한 일들 차질 없이 잘 이렇게 추진해서 우리 서산시를 더욱 살기 좋은 고장 그리고 도시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지상 명령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쁨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선거 후에 업무 복귀하셨을 때 같은 곳 같은 자리지만 감회는 참 새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완섭 시장께서는 재선 후에 시장실에 딱 들어섰을 때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예. 뭐 방송국에서 같은 질문을 한번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 제가 무심결에 뭐 장기간 휴가를 다녀온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또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경선을 아주 어렵게 치렀기 때문에 예. 전쟁터에 나갔다가 들어왔던 그런 개선 장군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분보다는 좀 이렇게 복합적인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또 그런 느낌, 또 휴가 갔다 온 느낌도 뭐 없지 않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더욱더 알차게 뭔가를 가슴속에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무 쉬는 한 20여일간이 참 쉽지 않은 기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박동철 군수께서는 지금 이제 3선이십니다.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군수 생활을 이제 하실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뭐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는 4선까지는 못 가겠고 이제 예. 마지막 군수인데 당선이 딱 됐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글쎄요, 뭐, 나갈 때야, 과연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 다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물론 나갔습니다만서도,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이 일하는 또 마지막 기회구나. 이런 좀 묘한 이런 기분도 들었고요. 어찌됐든 다시 자리에 이렇게 앉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를 주신 국민들께 정말 실망시키지 않아야겠구나.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 마지막 새로운 마음을 다져보았습니다. 예. 뭐 연임 제한 때문에 뭐 마지막 군수입니다만 그것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영광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예, 영광이죠. 예, 예.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각각 재선과 3선에 성공을 하셨는데 지역민으로부터 재신임을 얻는다는 건 참 큰 의미가 있는 일이죠. 지난 선거와 이번 선거의 득표율을 잘 살펴보면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6.4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지난 선거의 득표율 기억하시죠?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완섭 서산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10월이죠. 재보궐선거로 그때 당시 서산시장에 당선이 되셨는데 득표율이 28%였습니다. 근데 2014년 6.4 지방선거 때는 좀 달랐죠. 70.3%로 전국 최다 득표율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보십니까? 예, 먼저 참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직전까지 한 2년 6개월간의 이러한 시정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데 대해서 저는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구나라는 그런 것에 대한 인정감에 대해서 저는 아주 무척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뜻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더욱 좀 잘해달라. 그리고 중앙과 지방 경험, 그런 행정 경험을 잘 접목시켜서 우리 서산을 더욱더 발전시켜달라. 앞으로 또 공약한 내용 등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이행해달라고 하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치의 오차가 없이 더욱 잘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갖습니다. 예, 거듭 제가 아주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뭐 큰 폭으로 상승한 그 원인은 결국에는 이제 시민들의 바람 이런 것들 많이 담겨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네. 박동철 금산군수 득표율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뒤에 보시면 충남 유일의 3선 연임 기초단체장이십니다. 2006년에 37.4%, 2010년에는 67.2%였고요. 2014년에는 55%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조금 내려간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이런 지지율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 3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기대에 못 미치게 한 이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어떠한 좀 시대적으로 변화에 대한 바람 이런 것도 좀 작용이 된 것 같고요. 또 시대 상황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러한 시대적 상황도 많이 좀 반영이 되는 듯하고 또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다소 그 부분에 또 반대에 급부적으로 또 미치지 못했던 분들 그런 부분들의 어떤 섭섭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아마 다소 그 일부 우리 국민들께서 좀 실망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물론 마지막 임기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야 되겠다. 또한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은 아마 그래도 기억에 많이 남는 군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신임을 얻는 데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박동철 군수의 지난 군정을 살펴보면요. 주민생활 편익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네. 예. 지난 4월에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최한 공약이행평가회에서 공약 대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지난 임기를 좀 쭉 둘러봤을 때 이 공약만큼은 좀 지키고 싶었다 하는 게 예. 있었을까요? 역시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요.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질을 높이는 문제, 또 삶을 편하게 이렇게 하는 문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도시가스 이런 아주 기초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어떤 문화 수준의 욕구 증대에 따라 가지고 예. 문화 수준이나 또 체육, 복지 이런 수준에 대부분 중점을 둬 가지고서 공약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행하는데 예. 총력을 하다 보니까 다행히도 지난해 공약 대상까지 이렇게 수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반대로 그렇다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것은 시군 단위에서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요. 예. 어떤 인구 감소 문제에 따른 지역 경제의 미흡 예. 이 부분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작용이 되고 선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좀 다소 이행을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완섭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저희가 서산시에서 외부 자원을 유치한 내용을 자료를 좀 봤는데 이게 수치상으로는 워낙에 억단이라 가지고 보시는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 자원 유치가 5,561억 원이고요. 정부 특별교부세가 45억 원, 기업 유치가 31건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부터 도와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노하우 같은 게 있으세요? 같은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쉬운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인맥이 있는 겁니까? 예. 어떤 노하우가 있어요? 우선 기업 유치 31건 이렇게 하셨는데, 예. 2년 6개월 하는 동안에 56건을 했다고 정정을 해드리고요. 예, 56건. 특별한 노하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고, 제가 늘 그냥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 OS 행정, 오품 행정을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열심히 발품 팔고 또 찾아다니면서 이해 설득하고 이 가랑비전법을 열심히 쓰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열심히 예.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진심이 통하고 또 우리의 절실함 또 필요성, 시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당국에서도 이해를 하고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예. 이런 측면에서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게 일단 답이라면 답이고요.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거. 이것이 비법이라면 비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업 유치 건수는 저희가 2013년 자료에서 발표한 2013년은 내용인지라 31건. 예, 그렇습니다.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예. 네. 2012년까지 합한 게 56건이라고 제가.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연임에서 가장 큰 장점은 사업의 연속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선 5기에서 민선 6기로 연결지어서 진행할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동철 군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난 민선 4, 5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국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둬가지고 모든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제 민선 6기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좀 마무리 지면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들으면 드릴 말씀이 많겠지만 예. 특히 인삼의 세계화 분야 예를 들면은 2017년도에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를 개최해서 예. 좀 더 인삼을 세계화 시켜야 되겠다. 예. 또한 인삼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현재 금산 금옥 명품관이 45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최소한도 60개소 이상은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전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인삼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또 뒤에 자세하게 네.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듣도록 하고요. 네, 다음은 이완소 시장님, 민선 6기로 연결지어서 진행할 사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부시장 때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 한 가지가 대사랑 활성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서산 대사랑하고 중국 그 영성시 용안항하고 항로 개설이 이렇게 돼가지고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쯤 되면 국제 여객선이 이제 취항할 목표로 지금 국제 여객 터미널과 부두 시설이 이렇게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1차적이고요. 두 번째는 5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바이오 웰빙 특구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4월에 착공한 그런 사업. 현대 모비스가 이제 14개의 주행 시험로, 그리고 연구동 등을 갖춘 자동차 첨단 부품 시설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한 2,500억 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또 진행이 되겠고 하면서 후속 사업이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일들, 이것이 가장 큰 사업으로 이어져 나가는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임기가 이어지면서 연결돼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번에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민선 6기에 새롭게 진행을 하시는 뭐 중점 이런 사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군수님부터 해주시겠어요? 글쎄 뭐 대부분이 사업들이 연속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민선 6기에 새롭게 또 시작을 한다면은 저희 금산 같은 경우에 지금 신발전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놓고 있고 또한 내륙 첨단 산업을 같이 대도시권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의료 관광 산업 이쪽에 좀 더 개척을 해서 외국의 의료 관광객을 좀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대규모 좀 기업이 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한국 타이어 기업이 있는데요. 앞으로 뭐 가능하다면은 좀 큰 대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의 인구 문제라든가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많이 하신 이 시장님이 좀 도와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완소 시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점 사안이나 어떤 대책들? 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연속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서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대전에서 당진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대산항까지 연결시키는 이것이 아주 가장 기묘하고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항까지의 고속도로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역점적으로 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국제적인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아주 그러한 큰 과제를 제가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서산을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발길을 모아서 오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8월 17일이면 이제 교황님께서 우리 서산을 방문하십니다. 맞물려서 우리 해미읍성과 해미 순교 성지를 우리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그 일환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사업에 대한 이어지는 거 더불어서 좀 더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서산은 20전투 비행단이 있습니다. 지금 충남에는 이 민항기 뜨는 비행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20전투 비행장에 민항기가 뜰 수 있는 민항 비행장을 이렇게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민선 5기에서 민선 6기로 이어지는 사업들 그리고 새롭게 진행될 사안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쯤에서 서산, 금산 주민들이 시장과 군수께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 시사토크 공감에서 나가서 들어봤습니다. 또 한 번 믿고 뽑아주신 만큼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금산군 주민들부터 만나보시죠. 금산 인삼이 지금 시세가 계속 안 좋은 편이에요. 예스포도 중요하지만은 첫째 그 밀수품을 좀 철저히 방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금산에 살면서 인삼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인삼만 활성화만 되면 무조건 우리는 농민이 바라는 건 그건데 우리 박동철 군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인삼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지금 군수님 메모까지 하시면서 경청해 주셨는데 예. 첫 번째 질문은 침체된 금산 인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대외적인 사업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삼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글쎄 현재 인삼이 2012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생산 규모가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 경작지의 한계도 있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서도 지금 수요 공급이 잘 조정이 안 되는 이러한 판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인삼 수급 조절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주민께서 인삼 시세가 이렇게 안 좋다라는 말씀과 중국 인삼, 밀수 인삼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 사실 지금 과거에는 중국 인삼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지금은 중국의 어떤 인삼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인삼 가격이 폭등이 돼 가지고 예. 지금 밀수 인삼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삼 경작하시는 분들의 어떤 경작지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객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인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을 늘려주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우선 시급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인삼을 경작하다 보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 비용을 좀 절감해주는 차원에서 어떤 그 철제 지주목이라든가 유기질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 사업으로 줌으로 해서 농민들이 좀 부담을 좀 덜어주고 농사를 인삼 농사를 경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유통이 활성화돼야 결국에 경작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세계 시장의 개척이라든가 예. 또 국내 소비 확대, 대도시 판촉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통 시장을 계속 활성화하면서 가공 제품을 많이 개발해서 널리 이렇게 유통이 된다면은 아마 인삼 경작하시는 분이나 유통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 다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들어보겠는데요. 어떤 질문인지 긴장되시죠? 네,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저는 금산에서 살고 있는데 방울이를 가끔 갈 일이 있거든요. 친척이 있어서. 근데 방울이를 가는 길이 불인면 쪽으로 가면 가까운데 길이 막히고 길이 안 좋고 그래서 무주 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좀 불편함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길이 난다고 말들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길이 안 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좀 편하게 같은 금산 지역인데 가까이 가야 되는데 왜 굳이 전북 무주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질문 들어봤는데 아주 예. 주의 깊게 화면을 응시하시는 게 인상적입니다. 방울이 개설도로 문제는 뭐 하루 이틀 나온 문제가 아닌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뭐 계획이나 예산 확보들이 뭐 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 같이 금산에서 방울이까지 직선거리로 가면 약 7km 정도 됩니다. 예. 근데 현재는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무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37km를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예. 일부 이제 환경론자들께서는 방울이가 아직 어떤 개발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서 지난 4대강 사업 때 그 도로 개설이 예. 계획이 됐었는데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현재 이 금강을 중심으로 한 그 환경 그 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예. 지금 적벽강 개발 권역에 선정이 돼서 예. 현재 정부로부터 32억 원이 확보가 돼서 앞으로 방울이까지의 다리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예. 충청남도와도 이 문제를 긴밀히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이 환경 하시는 분들과 협의만 된다면은 예. 아마 충남도와 바로 이 도로 문제가 해결될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일이
뭐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임기 내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답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자, 다음은 이완섭 시장께 서산 시민들이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칼로리만 조력발전소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오래전에 있었는데 환경부에서도 반려했다고 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불허 의견을 냈다는데 왜 아직도 추진 중인지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갈라지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상황입니다. 칼로리만 조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갈라진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실지 궁금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시장도 메모하면서 열심히 들어주셨는데 이게 지금 주민 갈등 문제를 어떻게 화합하느냐, 봉합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이야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우리 서산과 태안, 특히 이제 우리 서산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갈등 중에 갈등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가로림 조력발전소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온 그런 갈등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아주 저도 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첩경은 중앙정부에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시면 답은 그냥 해결된다. 갈등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그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국가 정책적으로 이 가로림 조력 발전소를 과연 하는 것이 득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실이 더 많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답을 구해내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의 찬성과 이 반대로 나누어진 이 부분도 지금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고 지사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 주민들 모두가 빨리 봉합이 되고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계층 또는 시장이나 어떤 한 사람의 의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찬성과 반대 측에 있는 사람들의 이 의견에 어떤 접점이 이루어지려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서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조금 그러한 부분이 지금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해결이 어렵습니다. 시장으로서는 앞으로 이러한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간의 의견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장을 좀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나 도에도 이것은 서산만의 일이다. 서산과 태안만의 일이다. 지역 주민만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떠나서 정말 같이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문가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정말로 정확한 수치와 이런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논의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중재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이 또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드린 그 시민의 질문은 가장 큰 갈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세계적인 큰 손님이 방문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뭐 지금 시장님도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서산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8월이면 종교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존경받고 계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산을 방문하시는데 국내에 방문객들이 급증할 텐데 주민의식도 중요하겠지만 시 차원에서는 이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참 역사적인 방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8월에 내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을 앞두고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예, 정말 우리 서산시로서는 다시 없는 좋은 기회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 서산시의 발전에 큰 원동력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국빈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정말 안전하게 잘 치르는 것이 가장 1차적인 그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빈 행사를
우리 서산시가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긴 합니다만은 중앙과 그다음에 또 교구청, 우리 모든 그 시민들 모두가 합심해서 이루어야 될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예. 모두의 협치된 어떤 마음, 협력 예.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 안전한 행사 그리고 품격 있는 국빈 행사를 치르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희는 이러한 그 준비를 함에 있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해미읍성과 천주, 순교, 성지가 아픈 역사,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역사를 정말 우리의 영광의 역사로 만드는데 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시설의 보수와 그다음에 이제 교황님에 대한 안전 문제, 그다음에 많은 관광객들 한 6만 명의 관광객이 오실 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분들에 대한 편의, 그리고 이제 이 주차장 질서라든가 이 교통 안전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45가지의 이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이 사업과 이런 준비들이 원활하게 예. 중앙과 충청남도 그리고 우리 서산시 그리고 교구청 예. 함께 잘 이 협조가 잘 되고 있으면서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그 예산 확보를 위한 스케줄이 예정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사실입니까? 예, 뭐 지사님을 좀 만나 뵙고 예.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현안 사업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예. 또 민항기 유치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지향해 나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서 필요한 예산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교황의 방문은 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있는 겁니다만 그렇죠. 뭐 종교를 막론하고 워낙에 이제 존경받는 분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뭐 다종교라고 하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저는 불교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민선 6기의 서산시와 금산군의 키워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4년 후에 그 본인들이 계시는 지역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고 어떤 서산시, 어떤 금산군이 됐으면 좋겠다. 박군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4년 후에 우리 금산 군민들이 좀 느끼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예. 일단은 우리 금산 군민들이 좀 돈을 잘 버는 우리 금산 군이 됐으면 좋겠다. 소득이 좀 높아지는 금산 군민이 됐다. 예. 이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또한 살기 정말 좋은 곳이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4년간 다양한 시책과 각 분야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금산 군민들이 어떤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인삼을 그동안 많이 드신 것 같아서 갈수록 동안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완섭 시장님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네. 우리 서산의 비전이 해 뜨는 서산입니다. 예.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가 뜨는 모습과 같이 이렇게 역동적이고 희망이 넘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발전하고 나아지고 융성하고 좋아지는 그러한 서산이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해 뜨는 서산입니다. 이 해 뜨는 서산이 해가 지지 않는 서산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제가 시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삶이 풍요로운 농어민이 살기 좋은 이런 농축산 도시를 만들겠다. 제가 좀 욕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꿈이 좀 큰데 1차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 저는 우리 서산시가 교육도시라는 이런 명성을 좀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넘치고 그리고 또 교육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앞서가는 희망차고 건강한 이런 교육복지 도시를 만들겠다. 이 두 번째 꿈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일단 우리가 잘 사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력 있는 이 산업경제 도시를 만들겠다.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또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그래서 뭔가 좀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서산시를 만들겠다는 게 세 번째 꿈이고 네 번째는 그러한 속에서 지금 우리 먹고 사는데 급급한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품위 있게 또 품격 있게 뭔가 문화생활
여유롭게 즐기는 네. 그런 삶이 좀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국제적인 이런 문화예술 도시,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또 네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생태 환경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가 5가지의 꿈이고 4년 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가시화돼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제가 그 군수님한테는 인삼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는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꿈이 있기 때문에 늙지 않는 남자라고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그 금산군과 서산시는 자매 결연을 통해서 서로 상호 협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혹시 있는 게 없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네. 저희 방송 끝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앞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륙이고 해안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교류를 하면은 서로 주민들 간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전 직장 선후배이시니까요. 아무튼 자매 결연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선 6기 충남기초단체장인 이완섭 서산시장과 박동철 금산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